대전 국립현충원에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최경수, 올해 82살인 그는 구부정한 등과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또렷한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수건과 작은 물통을 들고 천천히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언제나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죠.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발걸음을 재촉하지만 최경수는 오히려 더욱 천천히 걸어갑니다. 빗방울이 그의 회색 모자 위로 떨어져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비가 오는 날이야말로 더욱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오늘도 왔구나. 최경수는 늘 그 자리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찾는 곳은 화려한 장군 묘역도 유명한 영웅들의 묘비도 아니었습니다. 묘지 한편에 소박하게 자리 잡은 무명용사의 묘였죠. 다른 묘비들과 달리 이름도 없고 화려한 장식도 없는 그저 평범한 돌덩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최경수에게는 그 어떤 묘비보다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정성스럽게 묘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젖은 돌 표면을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문지르며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손길을 옮겼습니다. 내가 오지 않으면 이 친구가 너무 외롭지 않겠어. 그의 목소리는 혼잣말 같았지만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실제로 최경수는 이 무명 용사와 매일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기억들을 이곳에서 털어놓곤 했습니다. 어제 텔레비전에서 전쟁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때 일을 잘 모른다고 하던데. 그럴 수밖에 없지. 살아서 말해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묘비를 닦는 그의 손길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서서 묘비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등이 구부정했던 최경수의 모습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어깨가 펴지고 턱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리고는 오른손을 이마 위로 올려 정중한 경례를 했습니다. 기체 이상무, 임무 완수. 또렷하고 힘찬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구부정한 노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마치 젊은 군인이 된 것 같은 당당함이 있었죠. 경례를 마친 후에야 그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최경수를 국립현충원의 경비원쯤으로 여겼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 묘비를 관리하는 모습이 그렇게 보였던 거죠. 저 할아버지 여기서 일하시나 봐요. 매일 보니까 성실하시네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최경수가 허공을 향해 경례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혹시 치매에 걸리신 건 아닐까요? 가족들이 좀 챙겨드려야 하는데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시는 걸 보니 뭔가 이상해 보여요. 그런 시선들을 최경수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는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경수가 묘비를 닦고 있는데 한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군인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죠. 그 남성은 한참 동안 최경수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625대 군번이 어떻게 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최경수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묘비를 닦는 일을 계속했을 뿐이었죠. 남성은 다시 한번 물어보려 했지만 최경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천천히 걸어가며 현충원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남성은 한참 동안 무명용사의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 묵념을 올린 후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강한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일까?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에서는 한 장군의 은퇴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한수 장군, 공군 출신으로 30년간 군 복무를 마치고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죠. 화려한 훈장들로 가득한 그의 가슴팍은 오랜 세월 조국을 위해 헌신해온 증거였습니다. 이한수 장군님, 마지막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한수 장군은 단상에 서서 참석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동료 장성들, 후배 장교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그에게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는 이한수 장군이 입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의연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던 그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한수 장군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기자들은 당황했고 동료 장성들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유명했던 그가 공개적으로 눈물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한수 장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무명 영웅 한 분 덕분입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기자들은 펜을 들어받아 적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한수 장군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그분은 제가 공군사관학교생도 시절 만났던 분입니다. 당시 최고의 조종사셨죠. 하지만 전쟁 중에 실종되셨고 그 후로는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한수 장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슴 주머니에서 낡은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편지 봉투였는데 가장자리가 해지고 누렇게 바랜 것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면 그분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한수 장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날 살아서 돌아온 단 한 명의 조종사였습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않은 내 스승, 최경수 대위. 그분은 실종 처리되었고 전사로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편대의 나머지 조종사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경수 대위는 황금익 편대의 창설자이자 최고의 조종사였습니다. 1953년 마지막 출격에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전세를 뒤바꿀 수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한수 장군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살아계신다면 제발 그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분은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가장 큰 한입니다. 편지를 다 읽은 이한수 장군은 조용히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공개하는 이유는 혹시나 해서입니다. 최경수 대위님이 살아계시다면 또는 그분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연락해 주십시오. 이한수 장군의 발언은 곧바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저녁 뉴스의 주요 소식이 되었고 인터넷에서는 화제가 되었죠.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최경수 대위라는 사람이 실존했을까?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을까? 하지만 무엇보다 이 소식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은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었습니다. 이한수 장군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국방부 장관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최경수? 그런 이름이 있었나? 황금익 편대라고 했는데 그런 편대가 있었던가? 1953년 실종 처리된 조종사들 명단을 다시 확인해 보자.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최경수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모든 흔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국방부 기록 보관소에서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장교들이 오래된 파일들을 뒤지고 있었지만 최경수라는 이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존재했던 인물일까요? 아니면 이한수 장군의 기억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끝나지 않으리라는 점이었습니다. 이한수 장군의 간절한 부탁과 언론의 관심이 더해지면서 최경수 대위를 찾는 일은 이제 국가적 관심사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대전 국립현충원에서는 여전히 한 노인이 무명용사의 묘비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조용히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죠. 하지만 곧 그의 평온한 일상도 크게 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한수 장군의 기자회견이 있은 지 사흘 후 국방부 기록보관소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했던 지하 보관소에 수십 명의 장교들이 몰려들어 오래된 파일들을 뒤지고 있었죠. 하지만 며칠째 계속된 수색에도 불구하고 최경수라는 이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합니다. 1953년 공군 조종사 명단에는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황금익 편대라고 했잖아요. 그런 편대명도 기록에 없어요. 장교들은 점점 의아해했습니다. 이한수 장군처럼 신뢰할 만한 인물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모든 기록이 사라진 걸까요? 바로 그때 한 젊은 장교가 보관소 깊숙한 곳에서 특별한 파일함을 발견했습니다. 기밀 해제 대상 문서라고 적힌 빨간 라벨이 붙어 있었죠. 평소에는 접근이 제한되어 있던 구역이었지만 이번 특별 수색 명령으로 인해 모든 파일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준호 소령이라는 이름의 그 장교는 조심스럽게 파일함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대부분 한국 전쟁 시기의 작전 보고서들이었습니다. 이건 뭐지? 김준호 소령의 눈에 특이한 파일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파일들과 달리 검은색 표지로 되어 있었고 최고기밀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황금익 작전, 작전 명령자 최경수 대위, 상태 실종, 공적 미확인, 기록 비공개. 김준호 소령은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최경수라는 이름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파일을 계속 읽어보니 최경수 대위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조종사가 아니었습니다. 공군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에이스 파일럿이었고 황금익 편대의 창설자였죠. 출격 횟수 127회, 격추 기록 23대, 생존율 98%. 김준호 소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록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이런 놀라운 실력을 가진 조종사가
어떻게 모든 기록에서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1953년 7월 15일 황금익 작전 최종 출격. 목표 적진 깊숙한 곳 정찰 및 중요 정보 수집. 결과 임무 성공, 최경수 대위 실종.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종 처리된 날짜와 기록 삭제 날짜가 달랐던 것이죠. 실종 처리는 1953년 7월이었지만 모든 기록이 삭제된 것은 그로부터 석 달 후인 10월이었습니다. 왜 석 달이나 지나서 기록을 삭제했을까? 김준호 소령은 더 자세히 파일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리고 파일 맨 뒤쪽에서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기록 삭제 명령서였는데 거기에는 삭제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국가기밀보호 및 작전 보안상 이유로 관련 기록을 영구 삭제함. 명령자 박진철 중위. 박진철. 김준호 소령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잠시 생각해보니 현재 국방부 장관의 이름이었죠. 그렇다면 현재의 박진철 장관이 젊은 시절에 최경수 대위의 기록을 삭제했다는 뜻일까요? 김준호 소령은 서둘러 상급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런 기밀 문서를 함부로 열어본 것 자체가 문제다. 당장 원위치시키고 이 일은 잊어버려라. 하지만 소령님, 이건 중요한 발견입니다. 최경수 대위라는 분이 실제로 존재했고 말이 안 된다. 그런 기록이 있다면 진작에 발견됐을 것이다. 내가 잘못 본 것일 테니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마라. 김준호 소령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본 것이 맞는데 왜 상급자들은 이를 무시하려고 할까요? 혹시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편 대전 국립현충원에서는 평소와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한수 장군의 기자회견 이후 현충원을 찾는 젊은 군인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던 것이죠. 그들은 대부분 공군 소속이었고 무명 용사의 묘를 찾아와 묵념을 올리곤 했습니다. 최경수는 이런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돌보는 무명 용사의 묘를 찾아왔거든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묘비를 닦는 일을 계속할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젊은 공군 장교가 최경수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한수 장군님 기자회견을 보셨습니까? 최경수는 고개를 들어 그 장교를 바라보았습니다. 젊고 진지한 얼굴이었죠. 최경수 대위라는 분에 대해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순간 최경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부르지 않았던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장교는 최경수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최경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묘지를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장교는 무명 용사의 묘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저 노인과 최경수 대위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의문들이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숨어 있었거든요. 김준호 소령이 기밀 파일을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급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한수 장군의 간절한 부탁과 자신이 발견한 증거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이 있었거든요. 그는 은밀히 개인적인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김준호 소령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이한수 장군을 찾아가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알리기로 한 것이죠. 이한수 장군은 은퇴 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최경수 대위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김준호 소령의 말에 이한수 장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김준호 소령을 집안으로 맞아들였죠. 정말입니까? 어떤 자료를 발견했는지 자세히 말해보세요. 김준호 소령은 복사해온 기밀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한수 장군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펼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황금익 작전, 최경수 대위. 이한수 장군은 문서를 읽어내려가며 점점 더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스승의 모습과 문서에 기록된 내용이 정확히 일치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최경수 대위님은 분명히 존재했던 분이에요. 하지만 문서를 끝까지 읽은 이한수 장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기록 삭제 명령서를 본 순간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스쳤습니다. 박진철, 현재의 국방부 장관이 기록을 삭제했다고요? 네, 장군님. 1953년 당시에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한수 장군은 한참 동안 말없이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식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께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한수 장군의 결정은 신속하게 실행되었습니다. 그는 퇴역 장군들의 모임을 통해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을 모았고 함께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최경수 대위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박진철 장관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에 내린 결정이 수십 년 후에 다시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기록들은 모두 폐기되었다고 했는데 박진철 장관은 급히 보좌관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이를 덮기는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 무렵 대전 국립현충원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파견된 조사팀이 현충원을 방문한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무명용사 묘역을 재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무명용사 묘비에 다른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팀장의 말에 따라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비바람에 씻겨 흐릿해진 묘비를 정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최경수는 평소처럼 묘비를 닦으러 왔다가 이런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신이 매일 돌보던 무명용사의 묘 주변에 몰려 있었던 것이죠. 그는 멀찍이 서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조사팀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특수장비로 묘비를 스캔하던 중 흥미로운 발견을 한 것이죠. 묘비 표면을 자세히 살펴보니 기존의 무명용사 표시 아래에 희미한 글씨가 숨어 있었습니다. 석재 복원 전문가를 불러주세요. 이걸 복원해야 합니다. 몇 시간 후 전문가들이 도착해 정밀한 복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특수 약품과 도구를 사용해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글씨를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경수 대위, 미기환 전사자, 황금익 편대 창설자. 바래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는 글씨였습니다. 무명용사의 묘가 사실은 최경수 대위의 묘였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이름이 의도적으로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한수 장군의 기자회견에서 시작된 수사가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최경수였죠. 그는 자신이 수십 년간 닦아온 묘비에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최경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자신의 묘비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이 소식은 곧바로 국방부에 전해졌습니다. 박진철 장관은 이 보고를 받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 전에 은밀히 처리했던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박진철 장관은 급히 측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이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 노인 아직도 살아있다는 말이야?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박진철 장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의 진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진실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었거든요. 최경수는 묘지를 떠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자신도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이상 자신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이죠. 묘비에서 최경수 대위의 이름이 발견된 지 이틀 후 이한수 장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간 찾아 헤맸던 스승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이한수 장군이 현충원에 도착한 것은 오전 6시였습니다. 최경수가 나타나는 시간에 맞춰온 것이었죠. 그는 무명용사의 묘, 아니, 이제는 최경수 대위의 묘 앞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구부정한 등에 낡은 수건과 물통을 든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죠. 이한수 장군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 노인이. 노인은 평소처럼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묘비를 닦기 시작했죠. 이한수 장군은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의 손놀림에는 특별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체 이상무, 임무 완수. 노인이 일어서서 경례를 하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한수 장군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저 노인이 바로 자신이 찾던 최경수 대위임을 말이죠. 이한수 장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노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82세의 노인 앞에 60대의 장군이 무릎을 꿇는 광경이었죠. 선생님, 이한수 장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왜 숨으신 겁니까? 최경수는 자신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죠. 어린 시절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한수야, 너 한수구나. 최경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한수 장군은 그 한마디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찾아 헤맸던 스승을 드디어 만난 것이죠.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시군요. 저는 선생님이 전사하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한수 장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최경수는 그런 제자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사? 맞지. 난 이미 죽은 사람이야.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말이다. 최경수는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죠. 난 돌아오지 않은 게 아니라
돌아올 수 없게 만들어졌지. 박진철이 그 친구가 그랬어. 이한수 장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진철 장관의 이름이 나온 것이죠. 1953년 7월 15일 마지막 출격이었어. 최경수는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황금익 작전. 적진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중요한 정보를 빼내는 임무였지. 나는 그 임무를 완수했어.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적의 공격을 받았고 비행기는 추락했어. 이한수 장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낙하산으로 탈출할 수 있었어. 부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건졌지. 며칠 후에 아군 부대에 구조되어서 귀환했어. 그럼 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 귀환 보고를 하러 갔는데 박진철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때 그는 중이었지. 최경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박진철은 나에게 이탈 명령 위반 혐의를 씌웠어. 작전 중에 무단으로 루트를 이탈했다는 거야. 물론 거짓말이었지. 나는 명령에 따라 정확히 임무를 수행했거든. 어떻게 그런 일이? 당시 군 내부에는 정치적 갈등이 심했어. 박진철은 자신의 승진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희생양이 바로 나였어. 최경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군법회의가 열렸어. 하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지. 박진철과 그의 동조자들이 모든 것을 조작했거든. 나는 계급을 박탈당했고 군에서 쫓겨났어. 그래도 억울하다고 항변하실 수 있었잖습니까? 항변? 누가 들어주겠어? 모든 증거는 조작되었고 증인들은 입을 다물었어. 심지어는 나를 사망 처리해버렸지. 이한수 장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망 처리요? 그래. 나는 공식적으로 전사자가 되었어. 실종 후 전사 추정이라는 명목으로 말이야. 그리고 모든 기록이 삭제되었지. 최경수는 자신의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묘비도 그때 만들어진 거야. 나는 살아있는데 내 무덤이 만들어진 거지.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야.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어 지내셨습니까? 진실을 밝히실 수도 있었잖습니까? 최경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생각도 있었어. 하지만 점점 깨달았지. 이미 죽은 사람이 된 마당에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어?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받을 뿐이야. 그래서 이름 없는 자로 살기로 결심하신 겁니까? 그래. 최경수는 이미 죽었어. 난 그냥 이름 없는 노인으로 살기로 했지. 그리고 여기 와서 내 동료들을 돌보기로 했어. 최경수는 묘지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잠든 모든 전사들이 내 동료야. 나만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거든. 그래서 매일 와서 이들을 돌보는 거야. 이한수 장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최경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박진철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신 일을 더 이상 숨겨둘 수는 없어요. 한수야, 이미 너무 오래된 일이야.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아닙니다. 저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한수 장군은 김준호 소령이 찾아낸 기밀 문서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최경수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런 기록이 남아 있었단 말이야?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수 있어요. 최경수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때가 된 것 같구나. 더 이상 숨어 살 필요는 없겠어.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흐릿하지만 숫자들이 적혀 있었죠.
이게 내 군번이야.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어. 이한수 장군은 그 종이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스승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최경수가 자신의 군번을 이한수 장군에게 건넨 지 하루 만에 모든 것이 급변했습니다. 이한수 장군은 즉시 국방부로 향해 김준호 소령과 함께 긴급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손에는 최경수가 건넨 그 낡은 종이가 들려 있었죠. 이 군번을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기록과 일치할 겁니다. 김준호 소령은 서둘러 컴퓨터로 군번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군님, 맞습니다. 이 군번은 기밀 문서에 기록된 최경수 대위의 군번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이죠. 하지만 이 소식이 박진철 장관에게 전해지자 그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경수라는 사람은 1953년에 전사했어요. 지금 나타난 노인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진철 장관은 급히 측근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무마시켜야 합니다. 만약 진실이 밝혀지면.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죠. 이한수 장군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청와대에 직접 연락을 취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각하,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억울하게 역사에서 지워진 영웅을 복권시켜야 합니다. 대통령은 이한수 장군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죠.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불편한 진실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한편 최경수는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후 처음으로 집에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수십 년간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최경수가 평소처럼 현충원에 나갔을 때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젊은 군인들이 자신의 묘비 앞에 정렬해 서 있었던 것이죠. 경례. 한 장교의 구령에 따라 모든 군인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습니다. 최경수를 향한 경례였죠. 그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대위님, 늦었지만 이제라도 선생님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젊은 장교들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최경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진철 장관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론을 통해 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70년 전에 전사한 사람이 어떻게 지금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을 현혹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진철 장관의 반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시민들은 그의 말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부인하는 걸까? 혹시 숨기고 싶은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인터넷에서는 박진철 장관을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네티즌들은 직접 조사에 나서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퇴역 군인이 언론에 중요한 증언을 한 것이죠. 저는 1953년 당시 통신병으로 복무했습니다. 최경수 대위의 마지막 교신을 직접 들었어요. 그 퇴역 군인은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최경수 대위는 분명히 임무를 완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실종 처리되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당시에는 뭐라고 할 수 없었죠.
이 증언이 방송을 타자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시민들은 최경수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박진철 장관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실을 밝혀라. 영웅의 명예를 되찾아주자. 청와대 앞에서는 시민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최경수의 명예 회복을 요구했죠. 대통령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 앞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최경수 대위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며 그분의 희생 덕분에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발표는 전 국민에게 방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치적 이유로 그분의 공적이 은폐되었고 심지어 살아계신 분을 사망 처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은 분명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최경수 대위님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 발표를 들은 최경수는 현충원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십 년간 억울했던 마음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죠. 이제야 그 친구들 얼굴 좀 똑바로 볼 수 있겠구먼. 최경수는 무명 용사들의 묘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동료들에게 떳떳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한편 박진철 장관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검찰에서는 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언론에서는 연일 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왜 최경수 대위의 기록을 삭제했는지 해명하라.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지만 박진철 장관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세상에 드러난 상태였죠. 국방부에서는 최경수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그의 계급을 복원하고 억울하게 삭제된 모든 기록을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경수를 무명용사 묘역에서 별도로 안장하되 국가유공자로서 최고 예우를 하기로 한 것이죠. 최경수 대위님은 살아계신 영웅입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우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한수 장군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스승이 받아야 할 대우를 받게 된 것이죠. 대통령의 공식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에서 최경수 대위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 안장식을 거행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무명용사 묘역에 잠들어 있던 그의 유해를 별도 구역으로 이장하여 정식으로 안장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한수 장군은 이 소식을 듣고 최경수를 찾아갔습니다. 평소처럼 묘지를 돌보고 있던 최경수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국가에서 정식 안장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받으셔야 할 예우를 드디어 받으시게 되었어요. 최경수는 잠시 말없이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이 돌봐온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한수야,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나는 이미 이곳에 익숙해졌는데. 선생님, 이제는 당당하게 영웅으로 기억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숨어 계실 이유가 없어요. 최경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무명용사 묘비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이제 이 자리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정성을 들였죠. 안장식 준비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최고 수준의 예우를 준비했고 각계각층에서 참석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특히 공군 출신 장성들과 참전 용사들이 대거 참석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박진철 전 장관에게는 암울한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의 과거 행적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1953년 당시 박진철 중위가
최경수 대위의 기록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검찰 발표는 연일 계속되었습니다. 박진철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동료를 희생시켰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죠. 또한 최경수 대위를 사망 처리한 것도 박진철의 지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언론에서는 박진철을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권력욕에 눈이 멀어 동료를 배신한 비열한 행위, 영웅을 죽음으로 내몬 파렴치한, 여론의 질타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박진철은 결국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사법부의 처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죠. 드디어 안장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대전 국립현충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현역 군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참석해 장관한 광경을 이루었죠. 오전 10시 안장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최경수 대위의 유해를 무명용사묘역에서 새로운 안장지로 이동시키는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최경수 대위님의 유해를 모시겠습니다. 의장대가 정중하게 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묵념을 올렸죠. 최경수는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꿈만 같았거든요. 새로운 안장지에 도착하자 본격적인 안장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최경수 대위님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진정한 영웅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의 희생을 기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추도사에 이어 이한수 장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의 스승이자 영원한 영웅이신 최경수 대위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한수 장군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비록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선생님의 희생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추도사가 끝나자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앞으로 나서서 외쳤습니다. 경례. 그 순간 현충원 전체에 있던 수백 명의 현역 장병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른손을 이마에 가져다 댔죠. 차렷, 경례. 웅장한 구령 소리가 현충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 개의 손이 완벽하게 통일된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죠. 최경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십 년 만에 받는 진정한 경례였거든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답례를 올렸습니다. 이한수 장군이 최경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경례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당당하게 영웅으로 기억되십시오. 최경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기체 이상무, 임무 완수.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수십 년간 혼자만 중얼거렸던 그 말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된 것이죠. 경례 의식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하나씩 최경수에게 다가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젊은 장교들부터 고위 장성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했죠. 대위님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인사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경수는 그 하나하나에 정중하게 답례했죠. 안장식이 모두 끝난 후 최경수는 새로운 자신의 묘역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이 당당하게 새겨진 묘비가 서 있었죠. 고 최경수 대위, 대한민국 공군 황금익 편대 창설자, 국가유공자. 묘비에 새겨진 글자들을 보며 최경수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것이죠. 이한수 장군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로 임무 완수하셨습니다. 최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여행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거든요. 안장식이 끝난 지 한 달 후, 최경수 대위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그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고, 학교에서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 교육을 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국민들은 진정한 영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진철 전 장관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권력 남용과 공문서 위조, 그리고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것이죠. 법정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승진욕에 눈이 멀어 동료를 배신했습니다. 최경수 대위님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언론과 국민들은 그의 행위를 용서하지 않았죠. 결국 그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모든 명예직에서 영구 제명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국정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늦은 정의라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최경수 대위님 같은 분이 다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는 희망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편 최경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무명 용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전사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이 친구들을 돌보는 거야. 최경수는 현충원의 명예관리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국가에서 그에게 맡긴 특별한 임무였죠. 그는 이 일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젊은 군인들이 자주 찾아와 최경수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를 살아있는 전설로 여겼거든요. 대위님, 어떻게 하면 대위님 같은 군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라. 그리고 동료를 배신하지 마라.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길이다. 최경수의 조언은 젊은 군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새겼죠. 이한수 장군도 새로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최경수 대위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스승의 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일이었죠. 선생님의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기념관 건립 소식에 전국에서 성금이 모여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죠. 특히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을 기리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최경수 대위님 같은 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기념관 건립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드디어 최경수 대위 기념관이 개관했습니다. 개관식 날 최경수는 기념관 앞에 서서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기념관이 세워진다는 것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기념관 입구에는 특별한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젊은 조종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아래에는 의미 깊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전사는 이름이 없다. 하지만 그 이름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 문구는 최경수가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무명으로 죽어간 모든 전사들에 대한 그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기념관 내부에는 최경수의 일생이 자세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부터 현충원에서 묘비를 닦던 모습까지 그의 전 생애가 담겨 있었죠.
특히 많은 관람객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황금익 편대실이었습니다. 최경수가 창설한 황금익 편대의 활약상이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었거든요. 와, 정말 대단하셨네요.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계셨다니. 관람객들의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죠. 개관식에서 최경수는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조국을 사랑하는 평범한 군인이었을 뿐입니다. 그의 겸손한 말에 참석자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웅입니다. 최경수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기념관 개관 이후 최경수의 이야기는 더욱 널리 알려졌습니다. 해외에서도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여러 나라에서 그를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경수는 여전히 대전 현충원을 지켰습니다. 그곳이 그의 진짜 자리였거든요. 매일 아침 그는 현충원을 돌며 전사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할아버지와 함께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최경수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최경수는 그 어린 소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착한 마음을 갖고 남을 도우며 나라를 사랑하면 된단다. 그럼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어.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도 영웅이 될래요. 최경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해가 저물어가는 현충원에서 최경수는 마지막으로 동료들의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체 이상무, 임무 완수. 이제 그의 말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당당함과 자부심이 가득했죠. 드디어 진정한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최경수 대위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몸소 보여준 것이죠.